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6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68일 숫자가 커질수록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문요 203페이지 203페이지예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줄 가운데죠. 그러니까 그 위에부터 읽을게요. 어떤 것이 당신의 인식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나의 의식 안에, 그러니까 인식이 된 거 있잖아요. 내가 인식이 된 거야. 들어왔다면 그것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인식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도로에 지나가다 동물이 치여가지고 죽어 있는 걸 보더라도 내 인식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내 인식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정화를 시키는 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나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매매 문제가 내 관심 속으로 들어왔으니 내가 그걸 정화해야겠지요. 이제 이것은 내 경험의 일부가 되었어요. 경험이 되었죠. 내가 나의 경험의 창조자라면 내 경험의 창조자가 나 맞죠. 나는 삶을 살아요. 삶을 살죠. 태어나서 탁 삶을 살아요. 뭐 하고 살아요? 경험하고 살아요. 경험하고 사는 게 내 삶. 나는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해요. 경험하는 걸 저항하는 거는 다시 다가오고 다시 다가오고 더 센 게 다가오고.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해소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일단 나의 경험의 창조자, 경험하려고 하는 거는 다 누구예요? 나다. 요새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남편을 바람피게 한 것도 누가 시켜서 그랬다고? 내가 시켜서 그랬다고. 내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는 게 예전에는 오이씨 하고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나는 이 생에서 잘했는데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잘했어도 그 전에 약속을 했었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도 그 예전에 약속을 했었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만나서 잘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약속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렇지 않아요? 각본을 다 가지고 짠 하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전에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느낌과 감정들 이런 거는 뭐야?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과거가 죄책감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 인정해서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은 내가 창조했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여러분들이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자라면 이건 역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를 몰고 마우이의 다른 집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이 문제가 저절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그 중개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는 줄곧 휴렌 박사의 치유법을 쓰고 있다고 했다.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계속된다. 그리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사랑은 무한대의 힘을 가지고 고요하게 있는데 뭔가 이 모든 움직이는 모든 일들은 내 에고, 내 믿음에서 생겨난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그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내가 맥락을 바꿔서 사랑으로 재맥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그래서 뭔가 불편했던 것들 지나가고 회피했지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다 참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참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구나라고 참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텍사스주 윈벌리 공동교회의 리더
민디 허트와 함께 돈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후반부에 호오포노포노의 정화법을 참석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어느 신사가 다가와서는 내게 말을 건넸다. 나는 미안하다거나 용서해달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왜죠? 자애로운 신이나 신성이 내가 용서 빌기를 기다린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신성이 나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에 진작 말해 주었어야 할 말들을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극되었던 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편할 것을 미안하다는 얘기를 못해서 평생 고통을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어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미안하다는 말 하나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은 게 왜 이렇게 안 해?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막 엄청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왜 안 하지?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바꿨지만 어쨌든 받으려고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받는 거는 하지 말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시켜서 그렇게 했구나라는 거로 하면 되고요. 받을 건 절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혹시나 에너지를 잘못 보는 게 있다면 내가 미안합니다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라는 거를 진심으로 그냥 사과할 수 있을 때. 그게 뭐 내 죄책감으로 해가지고 죄책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에너지 때문에 파장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한 거 미안하다는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게 죄책감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 이건 아니죠.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면은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입으로 하는 게 있고 진심으로 하는 게 있죠.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거. 그건 진심으로 우러나는 건 한번 탁 하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 2차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그 말은 신성에게서 용서를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성에게서. 그러니까 신성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 당신 자신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잘못된 그때 몰라서 보냈던 그 에너지 때문에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신성을 향한 말이었어도 그것은 결국 누구를 정하여? 나를 정하는 것이다. 나를 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이다. 사랑으로 자체로 있죠. 나도 사랑으로 있잖아요.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제로 상태,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는 순수한 사랑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로 상태, 공의 상태는 한계가 없죠?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제로 상태. 제가 순수한 상태, 순수한 사랑의 상태, 뭔가 한계가 없는 상태로 막 만들어 놨는데 2% 제가 부족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물꼬를 탁 트일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 있죠. 뭔가 그 물꼬가 탁 트일 것 같아요. 이달 안에 뭔가 탁 트일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어요. 벌써 트였죠. 트일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보물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사랑은 그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따라서 사랑은 그곳에 있나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도 있어요. 사랑은 나한테도 있고 모든 곳에 있어요. 근데 내가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내가 가리고 있을 뿐인데 그 내 생각, 내가 있다는 그 생각으로 해서 거기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마 가장 근접한 표현일 것이다. 사랑은 그곳에 있다. 그쵸? 하지만 우리는 아니다. 따라서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라고 말함으로써 순결한 상태, 즉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우리 안에 프로그램들과 기억들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사랑으로 순수한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깨어나자마자 정신 차리면 순수한 상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오만 때만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좀 그나마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더 올라와요. 낮에 대보세요. 보이는 거 눈에 있죠. 속아가지고 오감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거 뭐 다 속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 분별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이 제일, 그래서 명상하시거나 고요하게 있으실 때는 이 반짝방 듣기 전에 한 5시 반에 일어나셔가지고요. 10분 명상하시고, 왜냐하면 6시에 제가 이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그게 막 들어가요. 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10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10분 정도 그냥 있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늘려나요. 그리고 나서 반짝방 들으시면 더 낫겠죠. 반짝방 듣고 나서 명상하는 것보다 고요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깨어나서 그럴 때, 시크릿도 그럴 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랑이 순수한 상태로 있는데 생각이 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 기억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깨끗이 없애야 된다. 깨끗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원적인 거에 씨앗을, 화분에 씨앗이 있어요. 그게 자란단 말이에요. 위에 잘랐어요. 열매도 떼었어요. 잎사귀도 떼었어요. 줄기도 잘랐거든요. 쌍둥 잘라냈어요. 근데 또 안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왜요? 화분 안에 어떻게 해요? 씨앗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씨앗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신념이라는 거. 그래서 기억들 깨끗이 없애려면 깨끗이 없애는 것보다 맥락을 바꿀 수 있어요.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잘못 해석했던 거에 대한 맥락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과거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찾아서.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신성은 우리가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신성은 사랑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얼마 전에 아끼는 친구로부터 가슴 아픈 사연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책을 읽고 영화 시크릿을 보고 매일 당신 블로그의 글을 읽으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여전히 빈털터리에 불행하고 실패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나는 노숙자로, 가난뱅이로 10년을 빈곤과 싸우며 살았다. 그랬기에 늪에 빠져버린 기분, 그게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안다. 당신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는가? 참, 성공을, 이분이 뭐예요?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의 경험이 있죠. 노숙자, 가난뱅이, 10년 동안 빈곤과 싸우면서 늪에 빠져버린 그 기분은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잘 안다는 거는 뭐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해서 잘 공감을 해줄 수가 있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가 있어요. 동의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동의는 업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공감해 줄 수 있어. 이해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라고 공감해 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할 때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많은 또 경험을 쌓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경험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되게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작년부터 점점 무거웠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아빠가 어릴 때부터 술 주사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해서 그냥 무거웠던 그 마음이 작년부터 좀 뭔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 오래돼서 정말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항상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 인제 반짝방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 7 월부터 했으니까 1년 됐잖아요. 점점 좀 가벼워지면서 그랬는데 요새는 진짜 이렇게 순간순간 저도 아직은 이제 신념이 싹 사라지지가 않아서 순간 뭐가 탁 걸릴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인제 24 시간 안에 이게 해소가 돼요. 빨리빨리 해소가 돼요. 전에는 꼭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무거웠죠. 무거운 두려움 때문에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라지니까 가벼워지죠. 그래서 그 무거웠었던 것들이 그 오랜 어떤 경험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소가 되면서 제가 되게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냥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인제 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경험이 정말 별일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수업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해 주신 선생님도 그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인제 수업하시기 전에 지금도 인제 일은 손을 떼셨는데 이 일을 만나기 25 년째 하고 계셨던 일이 있으세요? 일을 하시기 전에도 뭐요? 한 10 가지 넘는 사업을 했다 다 망하셨잖아요. 그게 인제 뭐 다 망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실패했을 때의 그 느낌,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패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 교만해져요. "너는 왜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의 위치까지 딱 가니까 '쟤 왜 저러지? 쟤는 왜 못하는 거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그 부분을 왜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막 안간힘 써서 할 때가 있고 완전히 무거워서 쭉 깔아앉아서 못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동의는 안 하죠. 예,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런데 인제 왜냐하면 그 못하게 된 것도 뭐예요? 내 신념, 성공에 관련된 거, 돈에 관련된 신념 때문에 '내가 한계를 짓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었구나.'라는 거를 본 거예요. 제가 엊그제도 신규가 오셨는데 칠곡에 사시는 어떤 신규분이 정말 잘하시고 주변에 아는 분도 정말 많고 경조사는 다 쫓아다니신다네요. 그러니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 놓으셨어요. 경조사 다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뭔가 하는 이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자고 인제 본격적으로 그걸 찾아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은 잘하시나 봐요. 자영업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왜? 내 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 어떤 한계.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려면 이게 몸이 아닌 내 의식으로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신 세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가 인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치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200 이하일 때는 몸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내 몸을 쓰면서 안간힘 쓰면서 하고 200 이상은 그냥 정말 사랑의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게 경험이었고 지금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해요? 나는 삶을 경험한다.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경험이 고통으로 가느냐 행복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뒤져서 내가 '아 이게 기회였구나. 이거는 뭐요? 나한테 위험 신호였었어. 그때 안 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거로 200 이하로 의식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경험이 엄청난 경험으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200 이상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경험했던 것들이 참 저한테는 '이게 진짜 귀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그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빵빵빵빵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경험을 먼저 얘기해요, 오픈. 제 경험을 막 딱 가만히 딱 이렇게 있으면 있잖아요. 아무 막 고상하게 있잖아요. 잘난 척만 하고 성공했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할 것 같은가 봐요. 근데 막 얘기를 해요.
제 걸 막 얘기해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행복해요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아빠가 술을 드시고 주사도 되게 많았었고 저는 학교를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의부증이었었잖아요 하면서 제가 막 수면제를 80알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진짜요? 막 이러는 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셨나 봐요. 제 수면제 80알 먹어본 사람이잖아요. 미세척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미세척 할 때. 미세척 절대 하시면 안 돼. 미세척 할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수면제 먹을 때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 내가 이 팔로 이걸 그으면 아플 것 같고, 목을 이렇게 딱 하면, 액 하면 힘들 것 같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기 전에 아프고 피날까봐 겁내하는 거야. 그 죽겠어?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죽겠냐고. 죽지도 못하게 그게 제일 쉽게 죽는 게 수면제다. 그래 수면제 80알 꼭다 하나도 안 흘리고 다 먹었다니까요. 꼴깍하고 다 먹었는데 그때 죽지는 않고 있죠. 이거 병원 가가지고 위세척 하는데 그냥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비싼 그 L 어디 네트워크 마케팅 브레이저 비싼 것까지 여기 가운데 탁 잘랐는데 저거 비싼 건데 이런 생각이 다 들고 죽겠다 하면서 5만 거 다 챙겼다니까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경험이 지금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23일이 아니 이게 왜 압축된 그 수면제 알이 압축돼서 왜 달달한 거를 이렇게 코팅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80알을 먹었더니 얘가 금방 안 퍼지잖아요. 저희 남편이 수면제 먹은 거 알고 119를 불렀는데 젊은 애들이 온 거예요. 20대. 제가 30대 초반이었죠. 탁 이렇게 하고 이 아줌마 멀쩡한데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막 이러니까 있잖아요. 탁 하고 탁 가는데 멀쩡한데 이렇게 탁 낑겨갖고 가려니까 자존심 상하대요. 175. 175. 자살은 100에서 너무 무기력해도 안 되고 75, 100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 의식에 있을 때 자살을 할 수. 그러니까 다음에는 빨리 주면 가루로 코팅한 아니 액체로 막 액체는 들어가서 바로 퍼지잖아요. 흡수되고. 그랬다니까. 그거 안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려니까 자존심 상해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달리기가 또 20대랑 하니까 또 약해가지고 있잖아.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잡혔다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로 그 보온병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때까지도 안 퍼진 거예요. 수면제가.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달려갔죠. 또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시 잡혀오는데 얼마나 아이고 그 정신이 멀쩡해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대요. 그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의식 공부 안 할 때고 그때 제가 측정을 해보니 제가 베킨스라고 그랬잖아요. 호킨스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의식 지도를 내가 나를 측정을 하는 거야. 남이 아니라 나를 측정해보니 내가 그때 17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75는 죽지도 않아요. 그것도 왜 먹었냐면 150의 분노로 공격하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에너지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도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안 죽었나 봐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서 끌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앉아 있으니까 그때부터 살살 잠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위세척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고 진짜 위세척할 때 그때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경험을 해보니 그런 건 먹으면 안 돼요. 그 경험이 너무 웃긴다. 그 경험이 이게 지금의 이런 게 있으려고 그게 의식이 그 뭐야 너무 웃긴다. 그 의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상태에서 먹었었던 거야. 누리님도 너무 웃긴다. 옛날에 누리님은 그거 뭐야 방부제 있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방부제 먹었었다고. 근데 안 죽더라 하면서 그 얘기하면 한 번쯤은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삶은 경험을 하면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웃긴다, 진짜. 그때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경험을,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승화하느냐. 왜? 어떻게? 3살 이전에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되고요. 이런 누가 죽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고 싶고 막 고통스러웠던 저 같은 사람도 뭐예요? 깨어나잖아요. 깨어나는 거. 깨어나게 해드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의식 수치가 낮아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200 이상으로 깨어나게 도와줘야 되는 게 이 수업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위그 하고 그냥 한생 갔어 봐요. 다음에는 더 큰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숙제를 더 한 다발 더 들고 오겠죠.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당신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는가? 예전 같았으면 나는 해결책들을 제시했을 것이다. 클라우드 브리톨의 신념의 마력을 읽어보세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어떤 걸 믿고 있는지 영화 시크릿을 추천합니다. 영화는 그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명상을 하세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세요. 등등. 하지만 그런 전공법은 내가 터득한 바로는 그리고 휴렌 박사 역시 증언하는 바로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거의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쵸. 이제 바로 이렇게 하면 통하진 않죠. 원하는 삶을 상상한다고 내가 신념이 한계가 있고 엄마 아빠의 그 무의식 속에 엄마 아빠가 친척들이 부자였어도 엄마 아빠가 가난하게 있었어. 그럼 그게 들어와 있어요. 정신세계가. 엄마의 정신세계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이들도 거진?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특이한 케이스 말고는 거진?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성공해야 되는 걸 내가 의식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는 나의 책임이다. 아직 20살 이전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상상이 안 돼요. 시크릿이 안 돼요. 왜? 이 신념 때문에. 신념이 가려지면 원하는 게 상상이 안 되고요. 매일 명상도 안 되죠. 명상은 어떻게 해요? 생각이 없음. 생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신념이라는 게 딱 3살 이전에 근원적인 신념이 딱 생기면 명상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집중력이 짧죠? 집중이 잘 안 돼요. 신념 때문에. 집중력이 약해요. 산만하죠. 근데 이게 생각이 없으면 다 그냥 집중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보통. 스스로 하면은 정말 좋죠. 스스로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듣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이 사람과 이 순수한 상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원하는 삶을 상상해야 된다. 어제도 너무 제가 신이 나는 거예요. 일이 너무 일의 에너지가 제가 뭔가 1% 2% 부족했던 것들이 팍 뚫리는 그 느낌이 딱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지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 해독도 할 수 있어. 하다 말다.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희망이 딱 생기니까 제대로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할 거예요. 이제 진짜 될 거예요.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장이 샥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 고통스러운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했던 내 의식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뭐야? 고통스러운 부자를 찾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다 가난하고 부자고 다 떠나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안내를 더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행복한지 안 한지 알려면 누가 뭐라 그랬는데 기분 나빠. 기분 나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그냥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나중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그 상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자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식지도 다 외우시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뵐게요. 아시겠죠? 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